정다운 라디오 5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디지털 위에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방송 정다운 라디오는 아날로그 세상에서 만나는 정다운 이야기와 디지털 세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정다운 라디오에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저는 DJ 우경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동화책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아빠는 종이학 접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 종이학이 훨훨 나는 꿈을 꾸면서 종이학을 타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녔답니다. 제비는 비 오는 날이면 낮게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비가 오는 것을 알려주고 해충을 없애주는 고마운 새였죠. 그래서 제비는 동화책에 자주 등장을 해요. 하지만 도시에서 제비는 집을 짓기가 어려워서 더 이상 제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땅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동화책에서 만난 호랑이, 늑대, 표범, 대륙사슴, 바다사자는 모두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제비는 아직은 옛날 집이나 낮은 건물에서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북극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북극곰이 모두 사라지면 어떡하지? 북극곰이 요즘 먹이가 없어서 점점 말라가고 있대. 그리고 북극곰이 살 집도 없어지고 있대. 왜냐면 지구 날씨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거든. 지구가 더워져서 북극 얼음이 모두 사라지면 북극곰도 살 수가 없대. 북극곰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가 무너져서 결국 우리 인간의 삶도 위험해진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인류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매일 듣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들은 크게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겠죠? 오늘 정다운 라디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 Leave No One Behind 라는 제목을 달고 기후위기로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북극꼬마, 좋아서 하는 밴드의 노래입니다. 배우 한효주가 함께 불렀어요. 북극꼬마, 좋아서 하는 밴드와 한효주가 부릅니다. 듣고 올게요.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보들한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공룡책을 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미래의 아이들이 네 사진 보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딜 거야.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보들한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차가운 얼음 위에 네가 살 수 있게. 뜨거운 여름에도 내가 참아볼게. 차가운 얼음 위에 네가 살 수 있게. 뜨거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잠시 꺼둘게.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보들한 하얀 털이 난 좋아. 북극꼬마 북극꼬마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너의 동그란 까만 눈이 난 좋아.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좋아서 하는 밴드와 한효주가 부른 북극곰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북극곰은 그린피스에서 동물보호 캠페인을 벌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에요. 북극곰 노래는 많은데요. 한효주가 참여해서 그런지 저는 이 노래가 가장 좋았어요. 전 세계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바다 높이가 상승한다고 해요. 얼마나 상승하냐면요. 무려 60%나 상승한다고 해요. 2035년이 되면요. 북극과 남극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질 거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연구진도 있어요. 이제 겨우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바다 높이가 상승되면 작은 섬들은 더 작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 몰디브 같은 섬들은 매년 지금도 영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은 대부분 해안가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해안가에 살고 있다고 해요. 만일 빙하가 모두 녹게 되면 인류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건 인간의 문명 발전사와 관계가 깊은데요. 언제부터냐면 산업혁명 초기부터 빠르게 지구온난화가 시작됐다고 해요. 185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래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1.2도 상승했대요. 이 수치는 과거 빙하기 때 겪었던 기후변화와 비교하면 20배나 빠른 급격한 변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기후가 변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종은 멸종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대요. 지구온난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이렇게 19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구온난화는 오늘날 매년 기록을 갱신하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2021년 국제연합 UN 보고서에서 인간의 영향이 대기와 바다와 육지를 데웠음은 명백하다고 자인했어요. 인간이 자연과 자신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고백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암울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구온난화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지구 역사에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대멸종 사건이 5번이나 발생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 시대를 군림했던 생물종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6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사람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 중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동물은 사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 인간이에요. 인간도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석기 시대까지는 그랬죠. 청동기 철기를 지나면서 인간 사회의 농경은 빠르게 발전했고 이때부터 산림 파괴를 비롯한 자연 환경 파괴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산업혁명 이후 급물살을 타서 자동차, 비행기 이런 교통 발달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그리고 지금의 플라스틱 지구가 되기까지 인간의 환경 파괴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구나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갖 전자파와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확대로 인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환경 파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는 암울한 미래를 또다시 예견하고 있지요.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채플린이 영화를 통해 전하려 했던 메시지, 인간 소외와 인간 상실에 대한 의미와 너무도 닮은 것 같아서 다음 곡으로 모던 타임즈 삽입곡 공장 기계 The Factory Machine 들어보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찰리 채플린의 The Factory Machine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묘사한 이 모던 타임즈 영화는 21세기에 보아도 공업화되던 시대처럼 정보화되어가는 시대에 이 각박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서 시사하는 의미의 크기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유례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모던 타임즈는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명장면들의 연속이지만 마지막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길에 앉아서 여주인공 개민이 채플린에게 말합니다. What's the use of trying?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무슨 소용이죠? 채플린이 말합니다. Buck up. Never say die. We'll get along. 힘내요. 죽는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함께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떠돌이는 재민에게 웃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힘차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담은 엔딩 장면에 나오는 곡 Smile. 찰리 채플린이 작곡한 재즈곡인데요. 채플린이 푸치니의 토스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1954년에 존 터너와 조프리 파슨스가 가사를 붙이고요. 그 이후로는 여러 뮤지션에 의해 불려지는 스탠다드 곡이 되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리메이크한 곡 스마일 들어보겠습니다. Smile,
마이클 잭슨이 부릅니다. 듣고 올게요.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wit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light up your face with gladness. Hide every trace of sadness. Although a tear may be ever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La-da.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You find that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마이클 잭슨의 스마일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이 노래는 JTBC 뉴스룸 엔딩곡으로 다시 듣게 됐던 곡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추모식에서 그의 형인 저메인 잭슨이 동생을 위해서 부른 곡이 또 바로 이 스마일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부른 스마일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삶의 애절함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너무도 아름답게 전해준 노래여서 저는 마이클 잭슨이 부른 이 노래가 찰리 채플린의 재즈곡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환경운동가인 가수 잭 존슨이 부른 노래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며 소망한다. Sitting, waiting, wishing. 잭 존슨이 부릅니다. 듣고 올게요. Well, I was sitting, waiting, wishing you believed in superstitions. Then maybe you'd see the signs. But Lord knows that this world is cruel, and I ain't the Lord, no, I'm just a fool. And I'm loving somebody don't make them love you. Must I always be waiting, waiting on you? Must I always be playing, playing your fool? I sang your songs, I danced your dance, I gave your friends all a chance. Putting up with them wasn't worth never having you. Oh, maybe you've been through this before, but it's my first time, so please ignore the next few lines, 'cause they're directed at you. I can't always be waiting, waiting on you. I can't always be playing, playing your fool. I keep playing your part, but it's not my scene. Want this plot to twist, I've had enough mystery. Keep building it up, but then you're shooting me down. But I'm already down, just wait a minute. Just sit and wait it. Just wait a minute. Just sit and wait it. Well, if I was in your position, I'd put down all my ammunition. I'd wonder why it taken me so long. But Lord knows that I'm not you, and if I was, I wouldn't be so cruel. 'Cause waiting on love ain't so easy to do. Must I always be waiting, waiting on you? Must I always be playing, playing your fool? No, I can't always be waiting, waiting on you. I can't always be playing, playing your fool, fool. 잭 존슨의 Sitting, Waiting, Wishing 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들으신 노래 Sitting, Waiting, Wishing은 앉아서 기다리고 소망한다.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소망했지만 신이여,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여전히 세상은 잔인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계속 당신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당신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신이여, 당신의 꼭두각시로만 살 수는 없어요.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잭 존슨의 그런 세상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잭 존슨은
콘서트 투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도 이동할 때 그는 오직 바이오 연료 버스만 타는 가수예요. 투어를 하면서 먹는 음식은 오직 현지에서 생산된 음식만 먹고요. 일상 제품도 재활용으로 만든 제품만 쓴다고 해요. 그는 앨범 작업도 한 스튜디오에서만 하는데요. 망고트리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100% 태양열만 사용하고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녹음할 때는 아날로그 테이프를 녹음해서 후반 작업을 거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잭 존슨은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는 2008년부터 미국, 유럽을 돌면서 친환경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어요. 콘서트 2008 All at Once 투어 2008 All at Once 투어 실황을 담은 라이브 앨범은 불어로 엉꽁사흐라는 앨범인데요. 콘서트에서라는 뜻이죠. 이 앨범도 재생 용지와 식물성 잉크로만 만들었다고 해요. 앨범 수익금 전액을 자신이 설립한 하와이의 환경단체에 또 기부를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선구자적일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팬이 되는 거겠죠? 잭 존슨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미미하지만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결국 큰 변화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잭 존슨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떠올라서 함께 듣고 싶어요. 링킨파크의 노래입니다. 제목은 대결말의 끝을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End 링킨파크가 부릅니다. Like a riot rocking every revision, but you listen to the tone and the violent rhythm, and though the words sound steady, some empties within them. We say yeah, with fists flying up in the air, like we're holding on to something that's invisible there. Cause we're living at the mercy of the pain and the fear, until we get it, forget it, let it all disappear. Yeah. Waiting for the end to come, wishing I had strength to stand. This is not what I had planned. It's out of my control. Flying at the speed of light, thoughts were spinning in my head. So many things were left unsaid. It's hard to let you it's like moving on, and I don't even know what kind of things I said. My mouth kept moving and my mind went dead. So picking up the pieces now, where to begin? The hardest part of ending is starting again.
링킨 파크의 Waiting for the End 였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이 노래 그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끝도 시작도 아니야. 종말이 오고 있어. 내가 버틸 수 있기를 나는 소망해. 끝의 가장 어려운 점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사실 오래전에 링킨파크 공연이 한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스탠딩 콘서트를 했어요. 저는 뜻하지 않게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외국 사람들과 함께 콘서트에 갔었는데요. 한국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제 외국인 친구와 그의 친구들의 티켓을 제가 한꺼번에 구매해주면서 가게 됐어요. 콘서트 당일에 이렇게 칸칸마다 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요. 앞쪽 공간이 좀 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적었어요. 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를 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앞에 1등석이었던 거죠. 그 친구가 우리를 데리고 발빠르게 그 줄이 쳐져 있는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좀 앞으로 보내도 되겠지 않겠냐. 나는 1등석인데 블라블라. 아무튼 그 친구 덕분에 저희는 산 티켓보다 훨씬 앞쪽으로 가서 1년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공연 내내 뛰면서 떼창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이야기가 조금 샛길로 다녀왔네요. 하지만 이 링킨파크 노래 제목만큼은 오늘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대결말의 끝. 지구온난화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해, 폭염, 한파, 해수면 상승, 영구 동토층의 해빙으로 인한 붕괴사고, 정체불명의 고대 세균 및 바이러스의 위험, 식량 생산 감소, 그리고 해충 증식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종말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모든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까지 가중되겠죠. 우리 개개인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60가지 방법이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교통수단 이용을 줄이기, 지속 가능한 식단을 먹고 제철 음식을 먹기, 스스로 재배하거나 생산해서 자급자족하기, 재택근무하기, 공동주택에서 생활 공간을 축소하고 생활하기, 가전기기를 줄이기, 구매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그리고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없이 살아야 한다.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지금 많은 실천을 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후 대응 식단,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소비, 다시 말해서 식물성 위주로 구성된 식단을 의미하는 건데, 왜냐하면 가축 배출 온실가스가 전체의 14.6%나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건 식단은 더 이상 살생을 싫어하는 그런 단순한 식단이 아니에요. 지구를 살리는 식단인 거죠. 하지만 지구의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기후 대응 식단은 평소보다 더 작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더 작은 비용을 요구하는 나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가 실천해서 막을 수 있는 한계점은 이미 넘어섰다. 다 소용이 없고 기술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너무도 큰 도박인 것 같습니다.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앞에서 북극곰 노래 들어봤는데요. 큰 동물 말고 작은 동물, 작디 작은 동물, 곤충 노래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꿀벌 사랑. 국가정책 홍보 가수 김록한과 K싱어즈가 부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채취하여 먹고는 잊고 살지.
김록환과 K싱어즈의 꿀벌 사랑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노래 가사에서 나온 꿀벌 의사는 정연기라는 분이에요. 수의사신데요. 그는 대전의 국내 1호 꿀벌 수의사로 2013년에 꿀벌 동물병원을 개설했어요. 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벌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꿀벌을 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은 모두 같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꿀벌을 구하는 것이 결국 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말이 참 큰 울림이 있는데요. 그는 민통선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꿀벌을 구하고 있어요. 한 마리씩 진찰해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체를 구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황양성과 꿀벌 질병학을 저술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 바람을 모두 이루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출근길 버스에서 말벌을 만났어요. 버스에서 한 아저씨가 기사님 하고 부르면서 버스에 말벌이 나타났어요. 내보내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기사님은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고 승객들이 웅성웅성 하는 사이에 정류장에 버스가 세워졌어요. 여학생 2명하고 저는 겁이 나서 버스를 후다다닥 내렸어요. 내리지 않으신 버스 기사님과 다른 승객분들을 탄 버스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용감한 건지 내가 겁쟁이인 건지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을 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다시 다른 버스를 탔었네요. 말벌은 이렇게 무섭지만 사실 꿀벌은 귀엽게 느껴지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에게 꿀을 주는 고마운 곤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꿀벌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꿀벌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기후 변화, 찐득이, 질병, 농약, 먹이 부족 등이 있는데요. 전자파에 의한 꿀벌의 체내 항법 기관의 교란을 주로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전자파가 꿀벌의 방향 탐지 시스템을 간섭해서 여왕벌이 있는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독일 란다우 대학 2007년 논문에 따르면 45분간 전자파에 노출이 된 꿀벌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스펀지에서도 실험을 했었어요. 바로 옆에 양편의 꿀벌을 투명 용기에 몇 마리씩 나눠 담고 한쪽 용기에만 휴대전화를 양옆에 놓았는데요. 그쪽 벌들은 정말 곧바로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벌들은 정말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미안할 만큼. 날지도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동도 없었어요. 이 광경을 본 시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전자파의 영향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 거의 300만 군의 벌통이 있다고 하는데 개체수로 지금까지 100억 마리 꿀벌이 사라졌어요. 2022년에 전체 꿀벌의 75%가 사라졌다고 하니 지금은 한 80%쯤 될 것 같네요. 일찍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예견한 적이 있었죠.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 나머지 꿀벌 20%는 정말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주요 작물의 74% 이상이 벌이 화분 매개를 해줘야만 수확할 수가 있어요. 벌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꿀벌을 위해서 우리 길에서 핸드폰 하는 걸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특히 산에서나 들에서 자연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자파는 인체에도 당연히 유해할 것 같아요. 관련된 고발성 신문 기사는 상당히 여러 번 본 기억이 납니다. 공식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인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동네에 설치된 5G 수신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해 전자파가 나올까요? 수신기 설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작은 실천들 할 수 있겠죠?
다음 들으실 곡은 백지영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에서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마음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어요.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이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건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었습니다. 서대문 FM 정다운 라디오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경고등, 레드라인. 이 레드라인이 켜지려면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이런 소식을 매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2024년 올해 그 레드라인을 넘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기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입구에 우리는 이제 정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것을 늦추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달라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일에 정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 2021년 기사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화상회의할 때 카메라를 꺼야 되는 이유.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화상 카메라를 켜고 일주일에 만약에 15번 이상 회의를 한다면 9.4kg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고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 때 발표자 외의 사람들이 비디오를 단지 끄는 행위만으로도 배출량이 400g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하실 때요, 노트브나 넷플땡땡 같은 그런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하실 때요, 환경 발자국 배출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곧 이제는 미래의 공장이고 인터넷 트래픽은 배기가스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1시간 동안 넷플땡땡 같은 그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시청한다면 자동차 400m를 운전하거나 주전자물을 끓일 때 배출되는 40g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수치라고 해요. 웹브라우저에서도 핸드폰에서도 우리는 또 그 데이터 절약 모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이메일에 쌓여있는 스팸 메시지도 주기적으로 삭제를 하면 좋대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는 가능하면 즐겨찾기 해놓고 스트리밍 대신에 아예 다운로드 해서 시청을 하고요. 또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해송도도 조금 낮추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말고 가능하면 오래 사용하면 또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를 줄이고 사용하는 전력을 줄이고 스트리밍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우리의 노력들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의 책임을 그들이 통감하고 참여하기 전에는 그 전체적인 효과는 사실 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이터 통신 기업들이나 여러 그런 기업들에게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지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생물학자 베르그송의 저서 중에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저의 삶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준 책이었어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베르그송이 한 말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요약 메모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열광이 그와 대립되는 열광을 불러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확고해 보이는 취미들이 일시적이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정향이나 계피처럼 자동차도 그와 같이 되기를 우리는 정말 간단없이 희망한다. 결국 환희란 희미한 생의 단순성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문명에 대항해서 세워놓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위대한 수단을 선택하든 사소한 방식을 선택하든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류는 자신이 이룩한 진보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인류는 자신이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우선 인류는 자신이 계속 살기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1932년에) 출판된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이 책의 울림은 2024년에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없어지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며 끝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장훈의 없다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내 눈은 너를 기억한다. 너 없이 나는 없다. 사라지고 있는 동물들, 자연 없이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래 제목 없다. 김장훈이 부릅니다.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는데 가슴은 왜 1년 질구더 버린 건지 무뎌진 네 모습을 애써 지워내려 술을 마시고 크게 웃어봐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웃어야 할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난다. 바보같이 널 보내놓고 하루를 못 견뎌 그리워한다. 네가 없이 난 숨 쉴 수 없다. 너 없는 삶을 견딜 수가 없다. 네 옆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딴 데 갈 수도 없다. 여전히 내 눈은 너를 기억한다. 울어야 할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다. 운명처럼 널 만나놓고 지키지 못한 날 원망한다. 숨 쉴 수 없다. 너 없는 삶을 견딜 수가 없다. 네 옆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딴 데 갈 수도 없다. 어제보다 눈물이 난다. 자꾸 눈물이 난다.
나도 사랑할 수 있다. 어쩌면 다시 웃을 수도 있다. 남은 시간 널 잊고 살겠지만 하지만 너 없이 네가